1966년 3월 10일입니다. 넷대의 전투기가 베트남 정글 깊숙한 A 샤오 계곡을 포유합니다. 이들은 제1공군 특공대의 A-12 스카이레이더로 공격받는 기지를 돕기 위해 질주합니다. 책임자는 버나어드 F. 피셔 소령입니다. 가시성이 끔찍하고 무릎이 무겁고 낮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무 꼭대기 사이에 800피트 밴드에 갇히고 안전이 실명합니다. 앞에 정글의 서범은 연기가 피어올라 목적지를 표시합니다. 녹색의 바다에서 길르리는 공군기지에 난파된 잔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틀간의 강력한 포격 끝에 분화구로 뒤덮였고 군인들은 엄선된 몇 개의 벙커까지 우퇴하여 이 빨가죽을 붙들고 있어 구조를 기다리는 필사적인 최후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가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1ST 에어 커맨도 가그들을 돕고 버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넷대의 비행기는 그날 처음으로 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즉시 무거운 소형화기 발사로 맞이합니다. 넷대의 비행기 중 한 대는 거의 즉시 앞구리에 직각으로 부딪혔고 조종사는 무사하지만 부서진 캐노피 사이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한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셔는 아래에 집중된 베트콩 군인을 발견하고 세 대의 비행기가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실행을 위해 다이빙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입한 그들은 A-12의 20mm 대포를 발사하여 적진을 가르는 고폭탄의 비와 함께 땅을 강타합니다. 피셔가 갑자기 밝은 오렌지색 성광이 회색 하늘을 비추었을 때 다이빙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공포에 질려 동료 조종사 데포워드 마이어즈 소련의 비행기가 와염에 완전 이입사인 것을 보고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물의 흔적이 꼬리를 지나 끝까지 뻗어 있는 것을 마이어즈는 라디오에 비상전화를 걸고 피셔는 즉시 보석금을 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마이어즈는 낙하산이 제 시간에 얼리기에는 너무 낮게 날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재빨리 생각한 그는 폭탄을 정글에 버리고 기지 활주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덩이가 지면에 부딪히며 활주로 끝에서 연삭정지하면서 활주로를 긁고 불꽃을 일으키며 미끄러집니다. 피셔는 위에서 타오르는 잔해를 바라보다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인물을 목격하고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추락 현장 위로 날아가 배수구에 쓰러진 동료를 발견합니다. 마이오스는 날아가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그가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피셔는 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베트콩의 소나기에 굳건히 있고 사방이 적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셔는 기지에 무선으로 불시착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구조를 요청합니다. 아래로 인간, 아래로 인간, 헬리콥터가 필요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외다. 20분 안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피셔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마이오스와 기지병사들을 방어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그는 두 번째 A-1 이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적의 접촉을 전달하고 절박한 방어를 조정합니다. 그들은 전진하는 적 진영을 가차없이 기총소사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무거운 폭탄을 투하합니다. 두 대의 비행기는 정신없이 10분 동안 버텼고 피셔는 폭탄이 바닥났고 20mm 탄약이 금방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는 구조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기지에 무전을 보냈지만 그들이 모른다는 말만 들었고 아마도 20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피셔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뛰고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는 기지에 한 번 더 무전기를 보내고 그 아래에 있는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 물었고 교환하는 길이가 3,500피트라고 대답했습니다. 1000m가 조금 넘습니다. 피셔는 A-1이 착륙하는데 3000피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같은 교환원이 다시 한번 그에게 무전기를 보낼 때 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실제 활주로는 2500피트로 너무 짧습니다. 피셔는 그 소식을 듣고 머뭇거리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 결의에 창그는 기지와 동료 A-1 모두에게 어쨌든 마이오스에 착륙할 것이라고 방송합니다.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즉시 대답하지만 피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접근을 위해 항공기를 주변으로 가져오면서 엔진의 스로틀을 끊고 에어브레이크를 늘립니다.
근처의 경납고에서 연기 기둥이 피어올라 활주로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비행기는 실속 속도까지 속도를 낮추고 검은 연기를 뚫고 활주로에 세게 착륙하면서 간신히 공중에 머문다. 피셔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작은 분화구와 스트립에 흩어져 있는 잔의 위를 달릴 때쯤 그는 활주로의 중간 지점을 지나 경주하고 경도가 그의 머리에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활주로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브레이크는 매우 뜨거워지고 고퍼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은 흙더미로 보호되는 연료 덤프장으로 곧장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차 똑바로 앞을 내다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비행기가 과속 방지턱을 넘어 속도를 내듯이 산에 부딪히면서 위쪽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것은 반대편으로 덜거덕거리며 내려와 날개로 55갤런 통더미를 쳐서 내용물을 바닥 전체에 쏟았습니다. 신속하게 피셔는 엔진의 속도를 높이고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다행히도 프로펠러는 손대지 않았고 비행기는 덤프에서 나오고 폭행을 당했지만 여전히 작동합니다. 마이오스는 피셔가 볼 수 있도록 손을 흔들며 도랑 밖을 내다봅니다. 그는 재빨리 비행기를 타고 그의 앞에 멈춥니다. 마이어즈는 공터로 달려가 피셔가 그의 동체를 때리는 총알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베트콩 병사들이 그의 위치를 밀고 있습니다. 피셔는 마이어즈를 위해 창밖을 확인했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는 유리에 얼굴을 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조종석 거울을 확인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마이어즈는 맞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캐노피를 열고 충격 한가운데를 내다보고 즉시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마이어즈 가속품이 바람에 휩싸여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재빨리 마이오스를 붙잡고 날개 위로 끌어당겨 머리부터 오두막으로 내려갑니다. 마이오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주저앉고 피셔는 급히 스로틀을 끝까지 밟습니다. 피셔가 조종석을 닫고 이륙을 위해 서둘러 비행기를 세우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높이고 거친 활주로 표면 이기체를 격렬하게 흔드는 동안 그는 여전히 항공기 기체에 총알이 부딪히는 소리,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충분히 빠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셔는 자신의 파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막대기를 세게 당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매우 느리게 기계가 회전하기 시작하고 활주로의 맨 마지막 발에서 비행기가 기적적으로 하늘로 이륙합니다. 남자들, 특히 마이오스가 흔들립니다. 그는 도랑에서 나온 진흙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였고 둘 다 그 가드 밑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다. 기지로 반쯤 돌아온 그들은 피셔에게 헬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조종사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송을 받고 피셔는 자랑스럽게 이미 그를 구해냈다고 대답합니다. 살아남은 2대의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기지에 다시 도착합니다. 메딕은 마이오스를 돌보기 위해 즉시 피셔에게 인사하지만 피셔는 여전히 크게 흔들리며 비행기를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결국 도움을 받았고 여러 번이지만 놀랍게도 경미한 아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원하고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버나우드 F. 피셔 소령은 그날 그의 놀라운 용기에 대해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군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은퇴했습니다. 2014년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